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금요일에 저희가 초대석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만나고 있는데요. 앞서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시대의 국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흔히 욕망하는 게 무병장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나 뭐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다 소용없다 이런 표현들도 하시고 몸에 병이 들면 뭐 다 끝난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정말 아프다는 것이 그렇다면 반대로 불행과 절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너무 소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알고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작고 큰 몸과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자, 이런 아픈 몸 또 잘 아플 권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조한진이 활동가 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한진이 활동가님 보니까 여성 평화, 뭐 장애운동 이런 걸 넘나드는 그런 전업 활동가로 알고 있는데요. 한 분야도 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실까? 이게 뭐 연결이 돼 있나요? 연결성이 있나요? 네, 저는 이제 굉장히 깊은 좀 연결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사실 이게 좀 되게 다양해서 저도 계획하고 이렇게 활동을 확장해야겠다 이랬던 건 아닌데 좀 살면서 계속 어떤 질문들을 만났고 그 질문들이 저의 활동 영역을 좀 확장시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90년대 학생운동을 좀 오래 했었는데 네. 제가 학생운동 안에서의 그런 성차별, 성폭력이 있잖아요. 그 안에도. 네. 그런 걸 목격하면서 이제 좀 페미니스트로 강하게 정체화했고 그래서 졸업하면서 이제 여성민우회라는 단체에서 여성노동 상담하는 일을 했는데 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성 내부에도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블루칼라와 화이트 그렇죠. 칼라도 있지만 뭐 장애, 비장애, 뭐 이주 여성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런 차이들을 보면서 여성 내부의 차이가 이제 가장 좀 드러나지 않은 게 장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2000년, 네. 2001년 이때였으니까 그래서 또 장애운동을 좀 만나서 내가 좀 공부도 하고 좀 활동을 이렇게 좀 확장하는 그러셨군요. 계기가 됐고요. 또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파병 반대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사실 당시에 이라크 전쟁은 부시가 이라크 여성들을 해방시키러 가겠다 이러면서 사실 열었었거든요. 그 전쟁을. 네. 그리고 미국의 아주 일부 페미니스트지만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그 전쟁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동 여성들이 굉장히 억압되어 있다라고. 그런 면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여성이라는 기표가 전쟁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라면서 되게 저도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평화운동에 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내부에 들어가서 뭐 여성운동, 장애운동들을 같이 해보니까 예. 아 정말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피부로 되게 많이 느꼈는데 네. 뭐 조금 뻔한 얘기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이나 장애인들 같은 그렇죠. 소수자의 삶이 확 후퇴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지역에서 되게 직접적으로 많이 보게 됐고 이러면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사회운동도 그 연결성을 잘 고민해야 좀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좀 충분한 상상력과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겠구나 네.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딪히면서 고민하게 되는 질문들을 가지고서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네, 일단 그랬어요. 활동을 해보시면서 직접 체험을 네. 해보신 거군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질병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네, 맞아요. 질병권. 저희 정말 낯선 좀 단어예요. 건강권을 저희가 주로 방송에서 많이 맞아요. 여성의 건강권 맞아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질병의 권리?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질병권은 이제 풀어 말하면 잘 아플 권리라는 뜻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건강권이란 말을 쓰잖아요. 뭐 예. 시민 건강권, 여성 건강권 이런 말을 그렇죠. 쓰는데 건강권이랑 약간 대비해서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 건강권의 문제의식인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존재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기본적인 그렇죠.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예. 근데 반면 질병권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조건들이 개인들을 아프게 하고 아픈 몸으로도 그러니까 아픈 몸을 회복하지 못해도 이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좀 문제의식으로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의학이나 공중위생이 많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라는 건 회복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그렇죠.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는 이제 의료도 많이 발달하고 이래서 네. 아픈데 질병을 얻었는데 완전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아픈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만성질환자의 사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예. 그렇다라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성질환은 뭐 벗어나기 저도 쉽지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뭐 고혈압이 네. 완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관리하면서 사는 네. 거고 그렇다라면 이 사람을 계속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이 아픈 몸으로 어떻게 잘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뭐 나이가 들면은 뭐 병이 없을 수가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더구나 오래 살게 될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지금 그런 네. 얘기신데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끼시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주목하는 건 아파도 출근한다라는 프리젠티즘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국의 많은 노동자나 시민들이 아프지만 출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감소되거나 예. 아니면 너무 눈치가 보여서 병가를 못 내거나 그렇죠. 아니면 좀 불안정 노동에 극도한의 불안정 노동에 있는 분들은 뭐 소득이 없어지는 거니까. 편의점 알바 하러 안 나가면 뭐 소득이 없어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바로 해고로 이어지거나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데 아플 수 없게 만드는 현실 이게 아마 우리 사회에서 질병권을 가장 부정당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아프면 좀 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 이제 저희가 많이 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질병 안에 뭔가 사회의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다. 지금 사회의 문제들이 그 안에서 보여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특히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어떤 걸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최고의 방역은 손 씻기다라는 말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사실이기도 한데 그게 좀 양면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네. 최고의 방역은 손을 잘 씻는 거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뭔가 코로나에 걸리면 너 그런 위생수칙 제대로 안 지키고 뭔가 네가 부주의해서 병에 걸렸다 이런 식의 시선들이 네.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손을 열심히 잘 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은 공동 세면장을 쓰고 겨울에도 찬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일상적으로 손을 씻어라라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줄을 서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렇죠. 집에서도. 네. 그리고 찬물로 굉장히 추운 날씨에서 찬물로 계속 손을 씻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럴 때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과 손 씻기의 빈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주변 환경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 어떤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확진자를 대하는 어떤 우리 사회의 태도들이 있었잖아요. 초기에 특히 좀 더 심했죠. 네. 예. 지금 뭐 2년 정도 지나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어떤 그가 감염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조건을 보기보다는 예. 감염된 것 자체를 굉장한 개인의 부주의로 보는 일선 자체가 저는 좀 폭력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질병에 대한 불안, 코로나에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이 감염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높은 불안이 확진자에 대한 뭐 비난과 낙인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에
그렇게 확진자에 대한 낙인이 이어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서 질병을 굉장히 개인화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온 게 우리 사회 구조나 조건들과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보다 건강은 개인이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프레임이 너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아까 그 손을 잘 씻는 것이 방역 이것도 손 잘 씻는 것 그 개인의 것이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개인의 노력도 물론 필요한 거지만 사실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던가 우리가 아프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다닥다닥 붙어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네네.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을 많이 좀 조절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감염도를 낮추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계속 질병을 개인이 노력해서 예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보아왔던 것들이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건강이나 질병을 굉장히 개인의 영역으로 좀 바라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구나. 질병을 우리는 각자 개인이 지켜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마 확진자에 대한 그런 어떤 언어적 심리적 폭력은 너무 불안해서 어디에 기댈 데 없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그 마음을 거기다 표현한 걸까 하는 반성도 되기도 하면서 자, 근데 이게 활동가님의 이제 저서와 같은 제목의 연극이 작년에 화제가 됐더라고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네. 2020년엔 레드 어워드 상을 수상했고 21년엔 백상문화예술대상 연극상 후보에도 또 올랐는데 화제도 많이 됐어요. 네. 이 연극을 함께 만들어낸 분들과 이제 또 책도 지금 지난달에 출간이 됐고 어떤 분들이 올라가서 어떤 얘기를 하신 것이길래 이렇게 화제가 됐을까? 일단은 이 연극을 이제 만들게 된 거는 우리 사회에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너무 없다. 이 문제 의식으로 이제 이 연극을 만들게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흔히 질병,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질병을 극복했다라는 서사거나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프게 돼서 어떤 주님을 만났다, 부처님을 만났다, 이래서 질병이 나에게 어떤 선물이었다 이런 식의 서사가 신앙적, 네, 이런 서사가 이제 기존에 굉장히 주류였는데 저가 이제 질병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사회의 질병은 이 사회 구조와 이제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질병 서사도 어떤 질병을 극복했다라는 얘기나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 이외에 나의 질병에 우리 사회 구조가 어떻게 녹아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질병권 운동을 좀 확장해 보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언론을 통해서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해서 연극을 만들 건데 여러분이 이제 자신이 어떤 얘기를 무대 위에서 하고 싶은지 글로 써서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좀 시민들을 6분 정도를 이제 선별을 했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꾸민 무대였어요. 그렇군요. 어떤 분들이었을까? 조현병 예를 든다면 조현병이랑 살고 계신 분도 있었고 유방암인 분도 있었고 크론병도 있었고 그렇게 되게 다양한 질병과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 참여했고요.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아픈 몸,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 이제 극 중에서 유방암 가진 분이 이제 무대에 올랐는데 그분이 어떤 장면을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은 이제 항암도 다 마쳤고 일을 구하고 싶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뢰를 노동청 거기에 이제에서 이제 직장을 구하는 이 의뢰를 했는데 거기 직원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픈데 왜 일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 분을 굉장히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방암 환자였던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가 일해도 된다고 했고 무엇보다 자기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비급여 약을 계속 먹고 있다.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돈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서 사실 암만큼 두려운 게 가난 아니냐. 그래서 나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필요한 상황이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픈 몸으로 살아갈 때 겪는 다양한 문제들, 단순히 생리학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일자리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병과 가난이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군요. 지금 말을 그렇죠. 들어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이동하는 떨어지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비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사실 빈곤과 질병은 아주 밀접하죠. 네. 그런데 또 질병이 있으면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의 나락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런 구조는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 지적이신 거군요. 네, 맞아요. 예. 정말 지금 저는 못 들어본 병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새삼 아까 뭐 크론병? 네, 크론병. 이게 어떤 병이에요? 크론병 이제 만성 면역계 질환인데요. 소화기계 이제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질병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희귀난치 질환이고 이제 뭐 진단받으면 군대도 면제되고 이런 질병인데 이 질병을 가지고 사는 분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이제 크론병이라는 게 되게 낯선 질병인데 이게 이제 컨디션이 이게 활동기와 관해기가 있거든요. 관해기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 활동기는 증세가 계속 나타나는 상태. 근데 증세라는 게 뭐 계속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인데 조교한테 내가 이런 질병이 있어서 오늘 결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왜 너는 자꾸 아프다고 핑계를 대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병이 워낙 낯선 질병이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애라고 하면 차라리 장애인 학생이라는 등록이 돼서 그게 이제 서류로 입증이 되고 이러는데 이 질병은 그런 게 아니니까 계속 이 사람은 자신의 몸 상태를 의심받는 거예요. 학교 오기 싫으니까 배 아프다고 자꾸 그러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학습권과 질병권에 대한 얘기를 또 무대 위에서 하기도 했었죠. 그분.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 중에 정말 다양한 저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병들로 아파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는데 또 너무 일반화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아플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참 그 산재 관련해서 한국이 산재 사망 1위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이건 제일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산재로 사망하진 않지만 질병을 얻는 사람들도 사실상 1위일 거라는 얘기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산재가 굉장히 많이 은폐되고 있다라는 주장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데 사망은 은폐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명백하니까. 그렇죠. 다 드러나죠. 근데 일을 하다가 질병을 얻은 건 우리가 반도체 노동자들도 봤듯이 굉장히 입증하기가 까다롭게 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입증을 못할 뿐이지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죽을 정도의 노동 환경이라면 사실은 병은 당연히 걸리겠죠. 그렇죠.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노동 현장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산재뿐만이 아니라 사실 OECD에서 2015년쯤에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 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대기오염 관리를 굉장히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기오염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2060년 정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1위 국가가 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끔찍하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무렵에도 맞아요. 대기오염 안 좋았죠 상태가 공기 상태가. 그렇죠. 매일 떠올려 보니까 경보 뜨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미세먼지 경보 뜨고 이런 거를 개인들이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건 정부가 나서서 대기오염 관리를 해야 되고 뭐 버스를 친환경 버스를 바꾼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뭐 노동 환경도 그렇고 자연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사회를 좀 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강연이나 이런 데 가서도 혹시 나 너무 건강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한 분 정도 손들어요. 막 5, 60분 계신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현대인들은 만성질환을 하나쯤 갖고 있어야 개성 있는 현대인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정말 하죠. 그런 환경 자체가 지금 병이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상당히 많구나.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무대 위에 올라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질병에 대해서 이제 좀
서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작품 올리시는 의도는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그 무대에 함께 하신 분들은 또 어떤 걸 느끼셨을까? 여러 가지 궁금하네요. 그 연극에서는 일단은 그분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질병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무대 위에서 뭐랄까 커밍아웃하는 좀 경험이 되기도 하셨고 또 한편은 자신의 사회 참여 가능성을 타진한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연극을 기획할 때 아픈 사람들과 뭐 글쓰기라든가 이런 건 몰라도 연극은 불가능할 거다 이런 우려의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펀딩도 다 실패하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은 아픈 사람들과 연극을 한다라는 게 되게 글쓰기나 이런 것과 달리 좀 역동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무대 위에서 어떤 픽스된 시간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노동 환경, 어떤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아픈 사람들도 연극 같은 역동적인 것들을 해낼 수 있다. 좀 이런 것들을 어떤 사회 참여와 노동에 대한 것을 좀 입증해 낸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이제 이 연극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 이제 연극을 하는 동안 연습이 계속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파서 무언가를 지금 못할 것 같다 혹은 내가 지금 아프니까 잠깐 쉬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이토록 검열하지 않고 해본 적이 없었다. 나의 질병이 이곳에서는 환대받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경험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겠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연극 연습 과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일상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이를테면 장애인들의 노동권 이런 게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뭐 계속 싸워서 여러 가지 법도 만들고 실제 장애인들의 고용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느리지만 그런 것처럼 질병을 가진 사람도 어떤 조건들이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 연극 과정을 통해서 좀 입증했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가 아픈 게 늘 불행하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참여하신 분들이 내가 여기서 아픈 몸을 부정당하지 않고 왜 이걸 못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프면 쉬어도 돼. 그리고 우리가 계속 2차, 3차로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이 이걸 하지 못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계속 대안을 이안 삼안을 계속 만들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다라는 게 불행이나 절망이 아니구나 이 공간에서는 그렇죠. 이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런 점에서 되게 좀 뜻깊기도 했던 것 같아요. 보람된 그런 순간이었겠네요. 근데 서로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다고들 얘기를 하시나요? 가장 인상적으로 들은 말 있다면. 그 참여하셨던 분의 상호간에 그러니까 자기는 뭐 자기 질병을 갖고 10년, 20년째 이제 살아왔는데 자기도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 알지 못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백을 하셨고 내가 계속 나의 질병에 되게 매몰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인권을 자기도 자기 자리에서 그동안 계속 얘기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픈 사람의 인권이 아니라 자기 질병을 갖고 있는 아픈 사람의 인권만 얘기했다라는 걸 좀 깨닫게 그렇군요. 됐다. 다들 서로. 네, 서로. 그래서 크론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방암이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몰랐고 이런 차별이 있다라는 걸 몰랐고 유방암이 있는 사람은 조현병이 이런 차별에 이런 낙인에 놓여 있다는 걸 몰랐고 이렇게 좀 상호작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에게 가장 힘들게 느껴지죠. 네, 그렇죠. 산다는 게. 그렇죠. 관객들은 어떠셨나요? 관객들 진짜 제가 관객분들한테 진짜 감동받은 게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 연극 작업을 하면서 빚이 1,000만 원 정도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펀딩을 좀 못 받았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셨죠. 네. 근데 이 연극을 본 관객분들이 SNS를 통해서 자비로 티켓을 구입해서 선물하는 이벤트를 막 하시는 거예요. 개인들이. 원래 그런 게 없는데. 네네네. 그냥 개인들이 자기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곳에다가 제가 시민연극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를 봤는데 내가 이 연극을 보면서 내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 내 몸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혹시 이 연극 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제가 티켓을 5장 쏠 테니까 뭐 신청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이벤트가 되게 많았어요. 전혀 저희 모르는 분들인데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 연극이 이제 시민들을 공개 모집해서 만든 시민 연극인데 그렇죠.
단순히 배우들이 시민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픈 그러니까 질병을 경험했던 혹은 지금 질병과 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 연극을 어떤 티켓으로 같이 관람하기 지지해 운동. 주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관람하기 운동을 막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 연극을 뭐랄까 완성시켜줬다 네. 시민들이. 그렇군요. 네, 이런 생각을 막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이런 연극이 앞으로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도 뭐 의미가 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코로나19가 조금 안정되면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2를 이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조금 더 다채로운 정체성을 가진 아픈 시민들을 좀 모아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를테면 중증 장애가 있는데 몸이 아프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잘 아플 권리는 어떻게 보장돼야 되나.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뭐 자가격리 하라고 하는데 활동지원사가 같이 없어서 며칠 동안 뭐 밥을 굶었던 뭐 장애인도 맞아요. 있었고 또 그런 현실들이라던가 이제 아까 방송에서 나오셨던 청소년 페미니스트 위티 양지 활동가님 방송하는 거 봤는데 그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들이 굉장히 입시 지옥에 살잖아요. 그래서 한국 청소년들에게 잘 아플 권리는 어떻게 가능할까? 좀 이런 목소리를 담은 연극도 이야기들. 좀 네. 하고 싶다는 생각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프더라도 잘 살 수 있는 권리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질병을 다른 시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 초대석 조한진이 활동가와 함께 질병에 관한 새로운